해피스윙님 안녕하세요. 경제조풍님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 4일 송곳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리 확인하고 시작할게요. 소리 확인은 11. 경제조풍님 감사합니다. 네. 자, 많이들 안 들어오시네요. 오늘은 한 1, 2분만 있다가 시작할게요. 네. 자, 시장에서 새로운 얘기들이 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저의 판단으로는 계속해서 미래 첨단 산업에 대한 장은천사님 안녕하세요. 미래 첨단 산업에 대해서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송곳시황에 대한 제목은 미래 첨단 산업의 추가 성장에 대한 얘기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우선 미국 시장 먼저 좀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여기 있습니다. 다우가 한 1% 정도 올랐어요. 0.98. S&P 500이 0.37. 나스닥은 하락을 했습니다. 0.27% 하락을 했는데 테슬라가 좀 많이 빠졌어요. 엔비디아는 상승, 마이크로소프트는 하락, 애플이 0.72% 상승, 테슬라가 6% 정도 하락을 했는데 테슬라가 왜 빠졌지? 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어저께는 6% 올랐는데 오늘은 왜 6% 빠졌을까? 민물장관님 안녕하세요. 실질적으로 테슬라의 가격이나 로 인한 그 중고차 가격 급락 등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예상치보다 판매가 아주 조금 적었다 라고 하는 이유로 매도 의견이 나왔습니다. 쩡가연님 안녕하세요. 짱가연님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뭐 테슬라에 대한 하락이 뭐 소폭 나오면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조금 혼조세를 좀 보여줬던 그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시장 분위기는 아니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또한 이제 유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 유가가 80불 이상으로 자리를 어느 정도 좀 잡았어요. 어저께 급등한 이후에 계속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고점에 대한 것을 돌파를 하느냐 아니면은 고점을 만들고 다시 한번 하락을 하느냐 위로 올라가느냐 뭐 사실 둘 중 하나에 대한 선택적인 길이 있는데 이번 오펙에 대한 감사한 영향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하는 것이고 2분기부터 중국에 대한 공장 가동률이 더욱더 가속화될 전망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유가에 대한 변동성은 소폭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WTI 원유 가격에 대한 것보다 이거 원유가 아닌데 왜 원유로 돼 있지? 천연가스에 대한 가격을 좀 살펴보면 천연가스는 이불이 깨질랑 말랑 하고 있어요. 이불이 깨질랑 말랑. 한마디로 전체적으로 지금 에너지 가격에 대한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원유와 천연가스 이쪽에 대한 니즈를 본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포인트, 인플레이션 압박이 더욱더 줄어들 수가 있다라고 보고요. 시장은 금리 인상이 마무리된 상황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금리 인상이 마무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금리 동결로 시장의 흐름이 다시 한번 재편될 것이다. 재편이 될 것인데 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그래도 현재 고금리죠.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높아질 것. 금리 인하가 나타나야지만 금융 장세로에 대한 전환이 나타날 것인데, 제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역실적 장세에서 금융 장세로 전환하는 과도기인 시장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 리만 사태 때랑 좀 비교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리만 사태 때보다 이 과도기 기간이 좀 더 길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오랫동안 금리를 인상했던 이 리스크, 이 부담이 시장에는 아직 해소가 다 안 됐다라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시장은 기존의 제조업에 대한 뭐 이런 내용들보다는 조금은 미래 첨단 산업에 대한 얘기들로 귀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보시면 전일 코스모 신소재에 대한 차트예요. 지금 보시는 차트가 코스모 신소재, 정말로 어마무시하게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59,000원에 추천드린 이후에 좀 그래, 226%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정말 어이가 없을 정도로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퓨처엠이죠. 어저께는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레포트가 41만원 정도까지 나와 있는, 46만원도 있지만 나와 있는 레포트들이 있는데, 이쪽 2차전지 관련돼서 지주회사에 대한 흐름이 에코프로로 시작됐던 것이 포스코 그룹으로 어느 정도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베리님 안녕하세요. 또한 코스모 화학을 통해서 코스모 신소재와 코스모 화학에 대한 니즈를 상당히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요즘에 약간 퐁당퐁당이에요. 조금 퐁당퐁당. 그래서 2차 전지가 하루 이틀 정도 강했으면은 이쪽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일부 나오면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쪽으로 조금 쏠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달러 인덱스에 대한 안정화에 비해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안정화가 세게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달러 인덱스가 102가 깨졌어요. 깨지면서 이전에 있었던 저점을 깨고 내려갈 만한, 뚫고 내려갈 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아직까지는 외인들에 대한 수급적인 측면이 강력하게 나타나지 않으면서 조금은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속적으로 양극재에 대한 니즈를 크게 보여줬던 시장이 이제 포스코에서 실리콘 음극재 투자에 대한 것을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한 591억 원 정도 투자를 하면서 10만 대 분량이거든요. 20만 대 정도 분량이거든요. 20만 대 정도 분량인데, 어쨌든 간에 양극재든 음극재든 계속해서 부족한 현상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 2차 전지 관련된 이슈에서는 이 친구 포스코 그룹에 대한 행보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삼성에 대한 그 디스플레이 투자, 삼성 디스플레이가 IT용 OLED에 4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노트북, 태블릿, 그리고 휴대폰, 또 VR, AR, XR 이쪽 부분입니다. 이쪽 부분이에요. 그래서 충남 아산에 4조 원대 규모의 OLED 디스플레이 설비 투자를 단행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디스플레이 시장에 대한 저가 매력도, 이런 것들을 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보죠. 요 근래 들어서 뭐 뉴프렉스라든지 선익시스템 이런 애들이 단기적으로 고점을 찍고 나서 좀 눌림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선익시스템도 그렇고 코세스도 그렇고 이쪽 애들이 애플의 가상현실 확장기기에 대한 발표가 다시 한번 약간 딜레이 되면서 상승폭을 좀 반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시장에서는 삼성의 4조 투자에 대한 것에 주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재상장하고 나서 첫날 상승을 했는데 전일 6% 정도 하락을 하면서 전전일 상승을 했던 것을 반납한 하나솔루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세제 혜택에 대한 부분들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제가 생각한 PV 슬기로운 주식생활님 안녕하세요. PV가 뭐냐면은 플랜 밸류예요. 그러니까 생각했던 가치, 계획했던 가치를 저는 한 8조 정도로 잡았는데 지금 이 기사에서는 10조 정도를 잡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을 좀 생각을 해 본다라고 한다면 그걸 EV라고 하는데 earning value라고 해가지고 EV라고 하는데 그게 하나솔루션을 한 8조 정도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하나솔루션에 대한 시가총액이 8조예요. 시가총액이 8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시가총액만큼에 대한 10년 동안 8조 정도에 대한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감안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솔루션은 미국 시장에 대한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죠.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인것이랑 웨이퍼 이쪽에 대한 것을 본다면 하나큐셀에 대한 성장 동력이 상당히 다시 한번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하나솔루션이 재상장한 이후에 상승력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눌림을 좀 받고 있는데 재상승에 대한 여력은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하지만 워낙 무거운 종목입니다. 워낙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군이 태양광 하나밖에 있진 않아요. 하나밖에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퓨어하진 않아요. 퓨어하진 않지만 하나큐셀에 대한 성장 동력을 좀 기대를 할 수는 있고 하나솔루션이 사실 대장에 대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만 지금 현대에너지솔루션에 대한 흐름이 하나솔루션에 대한 흐름을 먼저 선반영을 어느 정도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OCI 얘기들 많이 하실 텐데 OCI가 10만원에 대한 자리 잡고 반등 나오면 성장성을 좀 보여줄 거예요. 보여줄 것인데 시간은 조금 많이 주셔야 될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여러가지 얘기들이 좀 있어요. 여러가지 얘기들이 있고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살펴봐야 되는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2차전지 부분에서는 GI텍이 삼성 SDI에 대한 것에 납품 얘기들을 하면서 한국에 있는 배터리 3사에 대한 거래를 모두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장비사예요, 장비사. 그래서 차트를 좀 보게 된다면 뭐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2차전지 섹터에 대한 흐름을 주로서 보시고 시장에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OLED랑 반도체 얘네들도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지만 아직 실적적인 개선에 대한 1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는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조정과 눌림을 반복을 하면서 시장에 대한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 가족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쪽으로 대응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증권사 레포트가 나온 종목들은 몇 가지를 보면 포스코 홀딩스랑 셀바스 AI, 그리고 MC넥스, 감성코퍼레이션 막 이런 종목들이 좀 나왔어요. MC넥스는 자율주행 3단계에 대한 거, 행복이님 안녕하세요. MC넥스는 자율주행 3단계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전장 부품 매출 확대 이쪽에 대한 니즈를 보여주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포스코 홀딩스는 뭐 아시다시피 지주사로서에 대한 실적적인 베이스 성장 이런 쪽에 무게를 좀 두고 있습니다. 자, 저희 가족분들은 전일 대보마그네틱 그리고 DENT로 수익을 추가로 올리면서 스윙 매매를 통해서 슈팅 구간에 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매수를 해서 어저께 슈팅 나올 때 매도를 한 것이고요. 미소은행님 안녕하세요. 이유에 대한 흐름에서 눌림목 줄 때 다시 한번 진행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한 눌림목 포인트, 확실한 매도 포인트 잡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그 송구시황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8시 17분인데 아직 시간적인 여유는 좀 있죠. 자, 모두들 오늘 오전 준비 편안하게 잘 하셔서 오늘에 대한 시장도 승리에 대한 시장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복두노님 안녕하세요. 복두노님 오시자마자 끝나겠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저와 함께 하시는 저희 가족분들 계좌에 가득한 수익과 가정과 직장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 넘쳐나길 기원하면서 오늘도 승리 투자를 위해서, 성공 투자를 위해서 힘차게 가자 외치고 송구시장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가자.